자,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그 실무부터 진도를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0페이지 먼저 한번 펴보시고 얘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기초 실무를 처음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어차피 우리가 이제 그 시험을 위한 공부니까 짧은 시간 안에 합격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짧은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보내느냐. 그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의 공부의 전략일 수 있는데요. 이제 시험에 이제 공고가 날 겁니다. 이제 조만간에. 자, 근데 이게 공고가 나면 매년 그랬어요. 뭐 올해 뭐 이거 부분도 큰 바뀜은 없을 것 같은데요. 법 부분에서 보통 이제 70% 내외가 출제된다 이렇게 공고를 해요. 실제로. 그 다음에 실무 부분에서 30% 내외가 출제된다 이렇게 공고를 합니다. 그럼 아무래도 이렇게 딱 보는 순간 법이 많이 나오니까 당연히 점수를 위해서는 여기다 시간 투하를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특히 제 과목이 이제 40개짜리 과목이다 보니까 이게 70% 내외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몇 개냐라는 게 문제죠. 그럼 70%면 정확하게 4, 7이 28이 되고 30%면 몇 개가 돼요? 12개가 되는 거 맞잖아요. 근데 실제로 공인중개사 32회 때 이렇게 출제되는 거 보면 실제 문제는 한 32개, 많으면 한 33개까지 이렇게 출제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여기가 6개에서 8개 사이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8주 정도의 시간을 갖고 2달 과정으로 진도를 나간다면 여기에 한 6주 정도, 여기 한 2주 정도 제가 비중으로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실무 부분은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실 수도 있고 처음에 수업 들으면 와, 이렇게 어려워?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이제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공이라고 하는 사장님이 사무실에 딱 있으면 누군가가 사무실에 들어와서 이런저런 문의를 많이 할 겁니다. 자, 그럼 문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세금 부분에 있어서도 간략하게라도 물어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집이 4채인데 양도소득세를 지금 마지막 거 산 거 6개월밖에 안 됐는데 팔고 싶다. 그럼 대충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오냐? 그러면 대충 1가구 몇 주택이니까 이 정도는 될걸요? 이 정도는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법과 관련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실무에 들어가는 걸 수 있잖아요. 또 예를 들면 자, 어떤 투자자가 와가지고 자기 그래요. 저 지방에 땅 보상받은 게 있는데 강남에 건물을 좀 이렇게 또 수익성 부동산을 사고 싶은데 수익률이 5% 넘는 거 찾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저도 이거 몇 달째 지금 보고 다니는데요. 혹시 개공이님 뭐 가지고 있는 거나 아시는 거나 이런 거 있으면 저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수익률에 대해서 분명히 따지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그럼 여러분은 학개론 시간에 배운 걸로 얘기해줘요. 학개론 이런 거 질문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거 질문하면 안 된다고. 임선정 선생님께서 강의를 안 하셨다고 라고 하면 조만간 문 닫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러듯이 또 예를 들어서 민법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민법, 뭐 개론, 공법, 세법 이런 부분들, 등기법 당연히 실무에서 여러분도 알겠지만 등기부 봐요, 등기부 안 봐요. 그럼 등기부는 우리 김민석 교수님도 등기법이 가니까 이게 실무라는 거는 전 과목이 다 아우러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첫 학기 수업을 들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전 과목이 조금 무르익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한 2바퀴, 한 3바퀴 정도 이렇게 돌고 나면 각 과목들이 익숙해지죠. 그때 이제 다시 이 책을 보게 되면 전 과목이 이렇게 익숙해지면서 수월해질 겁니다. 근데 이들 중에서도 실무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 저 오늘 6주째 수업하고 있는데요. 매주마다 얘기하는 거 있죠. 1차 민법, 2차 공인중개사법만 잘 보면요. 무조건 1, 2차는 동차 합격이에요. 근데 이제 공인중개사법 뭐 80점대 넘었고 민법이 70점대 넘었다. 그럼 1, 2차 동차 합격이에요. 근데 아무래도 저는 2차 과목이니까 1차가 먼저 돼야 2차가 되니까 제가 매주 6주 동안 민법은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게 맞는 거고요. 자, 그래서 1년 안에 이렇게 딱 해서 동시 합격하세요. 여러분들 어저께가 뭐 있었는지 혹시 아세요? 네, 어제 합격자 모임이 있어가지고 뭐 이만저만 그 행사를 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여러분들도 원래는 우리 이제 코엑스에서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지금 뭐 비대면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뭐 이렇게 스튜디오 빌려서 그렇게 하고 말았는데요. 내년 뭐 12월 여러분 때는 어떻게 또 코엑스에서 다시 또 기회 되면 거기서 우리 그
스테이크 먹거든요. 네. 아니 근데 뭐 붙어야 올 거 아니야. 아니 뭐 스테이크야 뭐 사 먹으면 되지. 근데 그 스테이크 먹을 때 정말 감동적이지 않겠어요? 저희가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해서 누구보다 값진 스테이크 먹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빨리 코로나가 지나가야 되지 않을까. 아, 저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고. 자, 알겠습니다. 대충 요 정도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각 과목이 다 나오니까 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제 들어가 보시죠. 자, 100페이지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이제 실무 1장과 관련된 부분이 당연히 항상 책의 시작은 총설, 총칙 이런 걸로 이제 책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시작하자마자 중개 실무가 뭐야 도대체 하는 의의부터 일단 시작해야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중개 실무는 중개와 관련하여 전개하는 중개 활동이어야 한다. 자, 옆으로 화살표 딱 뽑으시고요. 자, 거기다가 여러분들 중개 기능성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래서 중개를 하는 기능으로서의 성질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바로 밑에 2번 있죠. 그거는 별표 치세요. 그래도 뭐 제가 중요하다고 얘기한 것만 기초 때 열심히 정리해 놓으셔도 적은 분량은 아니에요. 그래서 중개 실무의 무슨 범위요? 시간적 범위는 자, 제안하겠습니다. 중개계약 동그라미 띄시고 거래계약 동그라미. 요번 공인중개사 32회 시험에 여기 부분에서 지문이 떴고 그게 답이었어요. 물론 33회 때 또 나온다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뭐 큰 의미는 없는데 알고는 계셔야 돼요. 자, 대신 외워두세요. 시간적 범위는 시작이 무슨 계약이에요? 중개계약. 끝이 무슨 계약이에요? 거래계약. 그 정도는 지금 외울 수 있잖아요. 기다리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실무의 의의는 좀 전에 지난주까지 제가 강의했던 공인중개사법 그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활동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딱 본인이 노트 정리해 놓고 싶다 그러면 실무가 뭐야 그러면 1번 중개기능성, 2번 시간적 범위, 3번 법령 범위, 1번, 2번, 3번을 동시에 충족할 때 실무 영역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2번이니까 그걸 위주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칠판 잠깐 보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실무라는 게 도대체 뭐가 실무야? 또 다른 영역의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자, 그동안 우리 배웠던 것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제가 분명히 우리 챕터 5, 5장에서 이런 수업을 했어요. A라는 매도인이 C라고 하는 개공인 사무실에 딱 문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저기 중개업자님, 아, 네, 뭘 도와드릴까요? 아, 저 앞에 삼익 아파트 소유자인데요. 아, 요새 이 동네 아파트 이게 떼대대댕 평수가 얼마나 가요? 아, 예, 정도 갑니다. 그러면 집을 좀 팔아보고 싶은데 팔아주실 수 있을까요? 아유, 그럼요. 자, 제가 접수해놓고 팔아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집 좀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집 좀 구해주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전셋집 좀 구해주세요.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런 형태. 그래서 팔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계약을 우리는 앞에서 이미 중개계약이라고 학습을 하신 거예요. 그때 우리끼리 농담했었죠. A가 C만 믿고 기다려요. 여기저기 다 쑤셔요. 다 쑤시죠. 그런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너만 믿을게. 오케이. 최선 다할게. 그러면 전속적인 권한을 주고받았으면 무슨 중개요? 전수. 그래. 이런 얘기 이미 앞에서 우리 2, 3주 전에 했고요. 그럼 여기 지금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것만 가만히 보시면 등장인물이 몇 명이에요? 2명. 그러니까 2명이니까 몇 부 작성해요? 2부. 그래요. 그래서 뭐 충분히 이런 것들이 기초 수업이 된 거고 자 그런 상태에서 알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든지 이제 계약을 성사시켜야죠. 그럼 이 그림에서 매수인이 없잖아요. 그 열심히 이제 어떻게 본인 나름대로 노력해서 매도인하고 매수인을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시는 게 할 일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서 매도인, 매수인 이렇게 세 사람이 딱 모이게 되면 이때 쓰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많이 했었지만 거래에 따라서 거래 내용이 매매면 매매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교환계약서, 사용대차 계약서 등등등등을 작성하게 되고 지금 이 동그라미 친 빨간색을 이해하셨다면 등장인물이 몇 명입니까? 3명. A, B, C. 매도인, 매수인, 개공이. 앉아서 테이블에서 계약서 써요. 그렇게 이 매매계약서 같은 거래계약서는 세부 작성이다. 충분히 이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기초에서 중요한 것들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좀 이따가 저하고 이 일반 중개계약서, 전속 중개계약서라는 이제 서식을 보게 돼요.
근데 서식을 보게 되면 이 서식과 이 서식들의 이제 공통점과 차이점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걸 이제 잠시 후에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기다리고 계세요. 자, 그러면 보통 계약서를 쓰게 되면 요 날이 계약금을 건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얼마 있다가 중도금을 건네고, 그 다음에 얼마 있다가 잔금을 건넨과 동시에 등기를 갖고 오는 바로 동시행관계. 등기까지 오면 얘기 끝나겠죠. 그렇다면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어디가 중개 실무의 시작이고 어디가 끝이냐를 정리를 표로 만들어 보면, 빗금을 그어 보면 여기 있죠. 요 지금 제가 하얀색으로 빗금 치고 있는 요 부분, 여기까지가 중개 실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시간적 범위는 어느 계약이 시작이에요? 중개 계약. 어느 계약이 끝이에요? 거래. 여러분 생각할 때는요, 그게 뭐 끝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 예를 들어서 여기 중도금 있죠. 봐봐. 중도금을 B가 A한테 건네야 돼요? 안 건네야 돼요? 건네야 되지. 근데 B가 A한테 중도금을 못 건넨 거야.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그러면 여기서 개공이가 중도금 건네는 걸 안 도와줬기 때문에 A는 C한테 당신도 책임 있다고. 이거 지금 내가 이거 지금 팔아갖고 딴 데다 못 팔아서 손해본 게 얼마인 줄 아냐고. 그러면 중도금 못 건네면 당신도 나한테 연락을 해주든지 내가 딴 데 팔라고 해줘야지. 왜 당신도 얘기 안 해주냐. 그럼 개공이는 아이 저기 매도인님, 아니 이건 매수인이 알아서 하는 거지 왜 그것까지 제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하게 되면 당신이 여기까지 다 책임을 져줘야지. 왜? 계약서만 딱 쓰면 끝이냐고. 뭐 이러면서 막 또 온갖 시비 걸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중개업자가 할도리의 끝이냐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할도리의 끝은 어디서 끝나요? 그렇지. 계약서 쓰는 거에서 끝나는 거예요, 의무가. 그렇다면 중도금이나 잔금을 건네는 거, 이거는 매수인 혼자 알아서 할 일이에요? 개공이가 꼭 도와줘야 돼? 알아서 할 일인 거고요. 그 다음에 등기 있죠. 예, 등기도 개공이가 도와줘야 돼요? 이건 법무사가 해요. 여러분들 집 팔아봤잖아요. 아이고 하면은 중개업자분이 법무 비용 얼마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돈 다 주고 복비 얼마? 등기 비용 얼마 다 주면 나중에 등기부 딱 떼어보면 내 집 됐구나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아니 무슨 중개업자가 등기를 도와줘요. 법무사도 아닌데. 또 중개사 끝나고 혹시 법무사 공부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 폐인되고 그래요. 하면 안 돼요. 예. 공부는 이걸로 끝내야 돼요. 자, 예. 자, 그래서 이거 도와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할도리 끝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요번 공인중개사 32회 시험에 출제됐던 게 뭐가 있냐면 원칙적으로 중도금이나 내가 여기 해볼게요. 잔금, 등기와 관련된 부분은 이거는 실무 영역이에요? 실무 영역이 아니야? 아니지. 자, 예외가 요번 32회쯤에 출제한 거예요. 기본서에 있는 거 그대로 판례 뺏겼는데 뭐였냐면 이게 이런 판례가 있어요. 이런 중도금이나 잔금, 등기 이런 부분이 예정되어 있었던 거야. 그러면 이게 실무 영역이냐 아니냐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 판례는 실무 영역으로 보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줄게요. 자, 중도금으로 예를 들게요. 자, 만약에 B가 C한테 그럴 수 있죠. 아, 저 개공인님, 네. 아, 지금이 12월이라 제가 지금 애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12월 달에 미국에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중도금을 치르고 가면 좋은데 여기 요 날짜가 미국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 있는 날짜 요때 안에는 올 것 같아요. 요 갔다 올 건 맞는데 일주일 정도 있다 올 건데요. 혹시 제가 중도금 날짜에 미국을 가게 되면 제 동생을 시켜서 중개업자님한테 돈을 보내드릴게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명품 자료 서비스. 고퀄리티 명품 자료의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그러니까 중개업자님이 그 돈 받아서 매도인한테 좀 건네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처음부터 부탁하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이제 부탁을 했다라면 개공인은 보통 도와줘요. 네가 미국 가지 말고 하라 그래요. 도와드릴게요. 뭐 걱정 마시고 다녀오십시오. 그럼 이미 처음부터 중도금, 잔금, 등기 같은 걸 도와주기로 예정했을 수도 있죠. 그 조건으로 계약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때는 실무 영역으로 보는 예외도 있거든요. 그러나 이런 거는 특이한 경우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중도금, 잔금 건네는 거는 혼자 매수인이 혼자 알아서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요 원칙과 예외에 대한 특히 요 부분이 한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요게 여러분들 항상 제가 하는 얘기가 있어요. 32회 시험에 나왔다고 해서 별표를 팍 치잖아? 근데 33회 때는 안 나올 확률이 훨씬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도 개념만 알아두시고 뭐 형광펜 치거나 그럴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만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중개 실무의 시작은 중개 계약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바로 밑에 네모 2번 번호 보세요. 번호 보시게 되면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죠? 중개 의뢰. 집 좀 팔아주세요. 그럴 때 알겠습니다. 접수 처리가 돼 있죠. 그래서 중개 실무의 시작의 책은 의뢰 접수 처리 초록색 1번이 중개 계약부터 책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 중개사법 책 다 그래. 똑같아. 왜? 그게 시작이니까. 자, 그러면 밑에 이제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 민사, 낙성, 분료식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때요? 벌써 낙성, 분료식, 유상, 쌍무 이런 거 보니까 어때? 전부 민법이지. 그러니까 민법이 몇 바퀴 돌면 이런 거 읽어보면 같잖아 보여. 그래서 민법을 열심히 하고 계시면 그게 중개사법 하는 거라니까요. 자, 이제 지금 첫 바퀴라 그래요. 그래서 무명계약 기타. 자, 내려갈게요. 자, 초록색 3번의 중개계약의 종류도 최근에 시험에는 잘 안 나오는데 제가 기초 때는 제가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일단 초록색 3번의 1번 일반 보통 중개계약. 중개계약이 영어로 리스팅이라고 했을 때 리스팅 앞에 영어가 뭐 써 있죠? 뭐 요 정도 영어 단어는 알잖아. 오픈. 그렇죠? 그러니까 오픈이란 말은 뭐냐면, 이 봐봐봐요. 일반 중개계약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A는 C만 믿어요. 여기저기 다 찾아가도 돼. 다 찾아도 되잖아요. 그럼 결국은 개공이 자 매도인 입장에서 볼 때는 중개업자들은 열려 있어요, 안 열려 있어요? 열려 있지. 여기 가도 되고 여기 열려 다 찾아도 되잖아. 사무실 문 다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오픈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영어로는 오픈 리스팅이라고도 부른다. 자, 근데 그 동그라미 2번만 체킹하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자, 요거는 알고 가셔야 돼요. 기초 때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의뢰인이 누구에게? 불특정 다수의 개공에게 중개를 의뢰하는 거 맞죠? 그러니까 여기저기 다 제가 속된 말로 쑤시고 다닌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세 번째 줄에 보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형태 맞아요? 밑줄 딱 치세요. 동그라미 2번의 셋째 줄을 보시면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형태다. 이해 잘 되죠? 네, 넘기세요. 자, 넘기고. 자, 2번의 독점 중개. 자, 이거는요. 그 시험에 10년 안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독점. 왜 안 나오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이 독점 중개 계약이 막 되게 궁금한 거야. 그래서 그 부동산 학과 다니는 친구들 대학 교재를 구해가지고요. 미국 법률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미국에는 독점 대리권 중개 계약이 있고 독점 매도권 중개 계약이 있고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독점은요, 우리나라 정세에는 전혀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도입되고 있지 않는데 그 이유를 제가 샘플을 한번 들어볼게요. 실제 미국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A가 있는데 잘 봐요. 12월에 자, 이제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들 얼굴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A가 자, 어저께 대학교 동기를 봤어. 동창을.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이제 맥주 한잔 먹었어. 그런데 여기는 A가 C한테, 자, B한테, 야, 친구야, 저기, 아이고, 나 강남에 집을 좀 팔고 지금 이만저만 해야 될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더니 친구가, 야, 그럼 그 집 나한테 팔래? 하면서 이제 서로, 그럼 뭐 네가 사, 그러면 하다가 이렇게 계약이 됐다면 이 B는 A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이에요, 아니에요? 그때 우리 지난번에 스발상 이런 농담한 거 기억 안 나죠? 나요? 네, 그래서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계약한 거 맞죠? 그런데 만약에 A하고 C하고 간에가 독점을 체결했다. 미국처럼. 독점 중개계약을 체결했으면 자, 전속을 체결했을 때는 중개보수를 다 줘야 돼요. 스발상일 때에는 50% 범인의 소요된 비용만 줘요. 그래요. 50% 범인에서 소요된 비용만 주는 게 우리 앞에서 3주 전에 했던 전속중개계약이에요. 근데 이게 미국 법률은 보니까 독점중개를 체결했죠. 그러면 A는 C한테 복비 다 줘야 돼. 이 독점이라는 말이 뭐야? 무조건 나를 통해 팔아야 돼. 네가 판 것도 나를 통해 판 거고 내가 판 것도 내가 팔아준 거야. 무조건 나를 통해 팔아야 돼. 그러면 강남의 아파트 20억짜리 파는데 중개보수가 1,000만 원 나왔다 치자고. 근데 여러분은 어저께 맥주 한잔 먹다 우연찮게 팔았어. 그래도 1,000만 원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라고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은 이 정도는 줘야 되는 거예요. 뭐 내가 왜 줘야 되는 필요성을 못 느껴요. 못 느끼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정세에 안 맞는 거야. 근데 미국처럼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에서는 아니 그걸 개공이 아마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동부 서부 쑤시고 막 다니는데 본인이 맥주 한잔 먹고 팔았다고? 아유 그 돈은 네 돈으로 썼다고 생각해라. 그럼 여기 있는 중개업자들이 그걸 하겠어요? 안 하겠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좁은 나라에서는 통하지 않지만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넓은 나라에서는 그렇게 많은 비용을 써갖고 다니는데 맥주 먹으면서 팔았다고? 공짜 아니야? 이러면 그건 또 웃기잖아. 그럼 그거 다 청구해? 비행기값 청구하고 다 청구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나를 통해 파는 걸로 하고 당신이 팔아도 나한테 복비를 준다면 내가 비행기 타고서라도 팔아주겠다. 오케이. 그럼 난 믿어볼게. 이거는 어느 정도 돼. 근데 우리나라에는 안 맞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 그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자, 이것만 살짝 보고 그냥 넘어가세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기초 때만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거의 행하여지지 않는 형태고 여러분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서 그 옆에 주로 어디에서 행해요? 미국. 그러니까 그건 그냥 미국 법률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뭐 부동산 학과라면 공부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공부하는 거니까 무의미하다. 그렇게만 알아두시고 넘어가세요. 야, 그러면 아니 그럼 우리나라 여기 매도인들은 말이야. 그러면 한 사람만 딱 믿고 어떤 게 책임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는 것도 웃기잖아. 그래서 이 전속중개계약이 84년도 여러분 모르실 수 있지만 4차 개정 때 도입된 제도예요. 이게 84년도에. 지금 벌써 봐요. 몇 년인가? 30년도 넘었죠. 근데 여러분이 그동안 84년도 4차 개정 때 도입된 전속중개계약으로 한 번이라도 집 사고 팔아본 적이 있나요? 없죠. 제가 수업 시간에 이 질문을 드렸을 때 100에 한 명이 있을까 말까요? 전속중개계약은. 그래서 어떻게 개공일을 통해서 이 사람만 믿겠어요? 그냥 쑤시는 게 나아요. 우리는 그냥 몸에 쑤시는 게 배 있어. 예.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전속중개계약도 수업은 열심히 강의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하고 있지 않아요. 못 믿거든. 왜 내가 너를 믿어? 난 여러 군데 찾아가는 게 유리하지. 안 갑니다. 그래서 그 전속만 알아두시고요. 특히 동그라미 1번의 현행 공인중개사법상 명문이란 말 동그라미 딱 쳐내세요. 동그라미 1번 시작하자마자 공인중개사 법상 뭐로 규정하고 있다고요? 명문. 법의 규정은 있다고요. 하지만 뭐 수업은 열심히 하지만 실무에서는 통용하고 있지는 않다. 그래서 우리는 거의 일반 중개계약이야. 자, 그리고 밑에 공동중개 별표 하나 정도만 쳐주세요. 자, 뭐 공동이라는 거는 매도인 쪽 중개업자, 매수인 쪽 중개업자 둘이 조인하는 거 아니에요. 자, 다른 건 얘기할 거 없어요. 3번만 딱 체킹하시면 돼요. 너저분하게 안 할게요. 3번에 둘째 줄 딱 보자마자 부동산 거래정보망 밑줄. 그래서 거래정보 사업자,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 지난주 우리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매물망을 통해서 서로 올린 중개업자. 올린 걸 보고 연락하는 중개업자가 매도인 매수인을 만나게 해줘요. 그걸 바로 공동중개라고 표현합니다. 자, 요 정도 알아두시고 넘어가세요.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집에 가서 혼자 책 읽을 때 이해 안 되는 게 바로 5번에 있는 무슨 중개요? 순가. 자, 요거는 제 설명이 좀 필요로 할 겁니다. 자, 순가중개계약 저 좀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기초 때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심화 때 오면 이제 이런 것까지 다 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할 것 같아요. 자, 기초 때 설명해 줄게요. 이 순이 영어로 보면 거기에 넷이라고 써 있는 거 맞죠? 예,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개론 책에 보면 순수익 일할 때 순이 영어로 NET, 넷입니다. 자, 그러면 순가중개계약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자, 기초니까 제가 사례를 하나 들어드릴 테니까 차근차근 앞으로 밟아가시기 바랍니다. 너무 드라이하게 수업하면 수업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실사례를 들어서 귀에 쏙쏙 박히게 한번 예를 들어드릴게요. 한 10년 정도 더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원주에 그 혁신도시 얘기 있을 때 그 아는 분 때문에 한 2, 3년을 원주를 강의 간 적이 있었어요. 문막 다음에 이제 원주잖아요. 영동고속도 타면. 근데 여기 이제 강의 갔을 때 얘기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A가 자, 그 원주 쪽에 뭐 행성 쪽에 땅이 있다 칠게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는 이제 C라는 분한테 개공이라고 칠게요. 팔아달라. 그래서 제가 이 수도권에서 사실 여기 강남도 그렇지만 뭐 수도권의 웬만한 데서 여러분들 토지 있죠, 토지. 토지를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 않아요? 여기 강남 바닥에 무슨 토지를 전문을 해? 빌라, 아파트, 상가, 건물 이런 게 대부분이지. 근데 진짜로 토지. 그래서 제가 이 원주 강의를 갔을 때 이 토지를 좀 전문적으로 하는 분들을 좀 많이 알게 됐거든요. 예,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학원에서 수업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느껴지는 실무적인 토지의 어떤 작업들에 대해서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물어봤던 게 기억이 나는데 하나 예를 들어 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그 중개 계약을 이제 거래 계약을 이렇게 성사시키게 되는데 자,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여기 있는 C가
자격증이 없으신 제 수강생 분이셨단 말이에요. 이해 가죠? 근데 실무를 너무 잘해. 그래서 제가 딱 보니까 실무를 너무 한 달에 제가 물어봤어요. 한 달에 보통 자기는 토지를 3-4건 정도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보여주는 거야, 매물을. 어디에 횡성에 어디 하면서 딱 들고 다니는 수첩을 보여주면서 요새 이거 작업 중이고 이만저만 하다는 얘기를 저한테 다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계약을 너무 잘해. 그래서 되게 궁금하잖아. 여러분이 만약에 이분한테 가서 그 노하우를 가르쳐 달라면 가르쳐 주겠어? 안 가르쳐 주지. 왜? 폐업학교 옆에다 차릴 거잖아. 근데 나는 뭐 차릴 일이 없잖아. 그리고 뭐 저는 또 그래도 앞에 마이크 두고 써 있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나 그 노하우가 너무 궁금했어. 어떻게 하면 한 달에 토지를 3-4건을 하냐?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제가 사실은 2가지 조건이 있더만 본인이 과거에 그 원주 KBS 그쪽에 근무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요 동네 지역 주민들 많이 알고 있대요. 그러시구나. 또 그런 좋은 점이 있으셨구나. 그래서 자기한테 땅 팔아달라고 연락이 많이 온대요. 근데 이 동네 주민이 이 동네 사람한테 팔아달라면 그게 그건데 뭐 어떻게 팔리겠어? 이 가격 뭐 뻔히 아는 건데. 그리고 굳이 이분을 뭐하러 껴? 그냥 친구 통해서 고교 동창 통해서 파는 게 낫지. 그래서 자기는 이 동네 사람한테 파는 게 아니라 자기는 여기 강남에 거래처가 있대요. 그래서 강남 부동산에다가 거래처들이 있는데 그 물건 들어오면 다 뿌린대요, 이렇게. 이해 가요? 그럼 이제 뿌리게 되면 이 거래처에 투자자들이 있을까요? 투자자들이 없을까요? 뭐 돈 들고 해서 뭐 좋은 거 있으면 연락 줘 이런 사람들 많거든. 그러니까 이제 뿌려놓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본인은 어떻게 하는지를 들어보니까 본인이 이제 요 강남에서 이제 연락이 오게 되면 아침에 일찍 영동고속도로 타고 가서 여기 투자자를 모시고 그래서 원주, 횡성, 영월, 양평 그쪽이 전문이래요, 자기. 예, 진짜로요. 그래서 이제 보여드린대요. 땅을 다 브리핑해서 하루 종일 보여드리고 다시 강남에 모셔다 드린대요. 그리고 야간반 수업을 지금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얼굴 볼 때마다 얼굴이 초췌해. 예, 어떨 때는 10분, 30분씩 늦어요. 예, 그래서 저분은 되게 바쁘신 분인가 보다. 매주 늦으니까. 그 나중에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더니 질문하러 왔길래 물어봤더니 자기가 사실 이렇대요. 근데 여러분 한번 입장 바꿔 생각해봐. 하루 종일 영동고속 타고 모셔다 드리고 투어하고 다시 모셔다 드리고 다시 학원에 오는 거. 그걸 뭐 수없이 반복해서 이렇게 열심히 계약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선생님, 제가 생각보다 참 바쁩니다. 저는 정보가 곧 합격이라고 생각해요. 기출문제 특강이나 모의고사 자료집을 주시는 것도 좋았고 그중에서 제일 좋았던 건 교수님의 쪽집게 정보였어요. 약간 합격을 위한 종합 패키지 선물을 받는 그런 느낌? 에듀윌 유료 회원 꼭 추천합니다. 특히 제가 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없어서 너무 속상해서 지금 따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 거예요, 이제 사석에서. 자, 근데 문제는 이 순가중개 계약에 대해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해줄게요. 자, 그냥 토지 가격은 그냥 3억만 할게요. 너무 많으면 안 되니까. 3억 원짜리 토지를 도와줬을 때에는 0.9% 이내에서 협의로 받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도 그냥 수험생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실무에 뜻을 둔다고 생각하고 신중하게 한번 대답해봐. 0.9% 이내 협의면 0.9 다 줄 거예요? 깎을 거야? 깎은다고 말한 것만큼 깎일 거니까 잘 얘기해. 자, 얼마 주고 싶어요? 갑자기 대답을 안 해. 아니, 깎을 거예요 하면 깎인다는 거 아니야. 당연히 안 깎이겠지. 자, 0.5만 하자 그냥. 그래, 0.5. 0.9 이내 협의니까. 그러면 3억에 0.5% 하면 얼마냐면 150만 원 나와요. 진짜로. 그러면 뭐 150만 원 받으면 법정 복비니까 문제될 거 없죠. 근데 이게 요번에 나는 중개보수가 바뀔 때 참 불만인 게 뭐냐면 아직도 내가 볼 때는 이게 부동산 느낌만 드죠. 동네 복덕방 느낌이 드는 거야. 왜? 우리가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하면 입만 빵긋빵긋빵긋하면 1-20만 원 상담료를 내잖아. 근데 여기는 봐봐. 수수료를 낮추는 것도 좋아. 근데 현실화돼서 여기는 개공이가 잘 생각해봐요. 강남에 투자자 모시고 땅 보여줘요, 안 보여줘요? 보여주고 모셔다 드리고 다시 이 경비가 엄청 깨지지 않겠어요? 기름값에 톨게이트비에 시간 낭비에 엄청 많은 돈을 깨죠.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심심하니까 땅 보러 다니겠지. 그럼 거기에 땅을 봤으면 상응하는 대가를 지급해요. 그냥 공짜야. 공짜야? 알았어요. 그러면 한 번만 보고 계약해요. 다음에 또 공짜야. 다음에 또 공짜야? 그럼 계약해. 남편도 한번 보재. 그럼 돈 내. 이번엔 공짜야. 공짜야? 남편 친구가 또 보면 공짜야?
그러면 4번 보면 계약해. 다음에 연락 준다 그래. 그러면 돈 받아. 공짜야. 그러면 중개업자 자격증 따면 차는 기름으로 가. 공짜로 가. 물 넣고 가지. 톨게이트비는 민법 90점 넘으면 톨게이트 그냥 무료 통과지. 이 돈들이요 생각보다 많이 깨져요. 그 커피 마시고 밥 먹다 보면 이 경비 생각해봐. 이거 보이지 않게 막 깨진다. 그래서 드디어 석 달 만에 한 건 했어. 얼마 받으면 돼? 150. 요 정도면 되지. 깎은다 그랬잖아. 이 정도면 충분히 먹고 살 수 있지. 이분은 그나마 몇 건씩 하니까 다행이지. 이건 뭐 석 달에 한 건 해갖고 먹고 살겠어 이거? 그러니까 이런 어떤 경비들에 대해서도 나는 좀 현실적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봐봐. 여기 믿고 또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몸에 밴 게 뭐야? 땅을 봐도 여기만 봐. 3-4번 보여줬는데 딴 데 또 쑤셔. 몸에 배 가지고 온 사방 쑤. 그럼 이분들은 얼마나 김 빠지겠어.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여러분이 쑤시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쑤심을 당한다고 생각해봐. 앞으로 한 대 매춘게요. 안 할 거야? 그거 똑같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이런 돈들이 무시 못해요. 다른 건 몰라도 기름값에 톨게이트비는 받고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땅을 본다면 뭐 더 달라는 건 아니더라도. 근데 이런 돈들이 꽤 깨져. 그러니까 학원에서 강의할 때는 이게 법이에요. 이게 법 조문으로 강의를 하는 건데 제가 이걸 몰라서 이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이거는 이분보다 더 잘 알지. 그러니까 이분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뭐겠어요? 이게 이렇게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C가 A한테 제안을 하죠. 그러면 A님 요거 3억 받아달라고 하셨잖아요. 네, 내 손에 3억만 쥐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강남의 투자자 이따 10시에 강남 떼대대댕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는데요. 대충 한 3억 5천 정도로 브리핑 할게요. 그리고 낮에 땅 보여드릴 거니까 다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깎아달라고 할까요? 안 깎을까요? 그래서 만약에 3억 3천의 계약이 되면 여기 있는 투자자가 일로 3억 3천 입금하겠죠? 이런 형식이든 저런 형식이든 그러면 3천만 원은 저한테 주세요. 이해 가요? 얼마만 받아달라 그랬으니까. 그래 이게 순가중개 계약이야. 그럼 한 3천만 원 생기면 한 석 달 매달려 갖고 톨게이트비 써도 좀 남잖아. 솔직히. 그렇잖아요? 한 달에 몇 건씩 하니까. 이 정도 되면 그래도 뭐 열심히 그냥 영동고속도로 타고 어떨 땐 많이 벌면 한 달에 1억 가까이도 벌 수도 있는 거고. 그럼 그 정도면 할 만하잖아. 근데 뭐 이거 150만 원 받아갖고 뭐 기름값 넣고 톨게이트비에 밥 사 먹고 커피 마시면 그렇게 남지 않을걸요? 한 석 달 움직이면? 그냥 경비로 쓰는 거야 이거.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순가예요. 즉 순가라는 건 뭐냐면 A가 C한테 먼저 가격을 제시해요 안 해요? 가격 제시했죠. 그러면서 C가 그 금액보다 높게 팔면 자, 박 사장 그냥 3억 3천에 팔면 3천만 원 그냥 수수료로 챙겨. 이게 순가중개 계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동그라미 1번 한번 보실래요? 자, 지금 농담한 게 아니라 수업한 거예요. 자, 거기 동그라미 1번 104페이지 맨 위에 매도 가격을 미리 정해서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제시해요 안 해요? 박 사장 내 손에 3억만 쥐어줘. 그리고 박 사장이 뭐 부쳐먹던 말든 알아서 해. 그러면 김 사장님 제가 3억 3천에 팔면 3천 먹어도 됩니까? 아이 준다니까. 3억이나 깎지 마. 알겠습니다.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참 의기투합해서 좋게 넘어가. 그리고 이제 초과한 가격으로 매도가 됐다는 건 3억 3천에 계약된 거 맞죠? 그럼 그 초과액인 3천만 원은 박 사장이 수수료로 보수로 챙기는 계약을 무슨 중개 계약? 순가. 이게 실제 실무에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됩니다. 여기 봐봐요. 제가 아는 지인 중에 토지하는 사람 죽어서 소송 몇 개 안 걸린 사람이 없다? 왜 이게 소송이 걸리냐면은 이게 사람은 옛말이 틀린 게 없어.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다른 거야. 자, 옛날 선조들이 한 말들이 뭐가 틀려요? 봐봐. 그럼 이제 어떻게 생겼냐? 봐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3억 3천이 입금됐지. 그럼 일로 얼마가 와야 돼? 3천이 와야 되지. 근데 3천이 잘 와, 잘 안 올라 그래. 안 올라 그래. 저 땅 2번 보여주고 3천만 원 받네. 씨, 이거 괜찮네 이거. 이런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자, 들어봐요. 그런데 이제 어떤 식으로 또 실무에서는 교과서에는 없고 법에는 없지만 시비를 쌀쌀 거냐면은 봐요. 이 땅을 3억 3천에 팔았을 때와 3억에 팔았을 때를 생각해 보면은요. A는 땅을 팔면 무슨 세금을 내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A가 3억 3천에 팔았으면 3억에 팔았을 때보다 양도소득세를 내야 된다면 더 많아요? 금액이 줄어들어요? 아니 3억 3천에 팔았을 때와 3억에 팔았을 때 3억 3천에 팔았으면 3억보다 양도세가 늘어나냐고요. 늘어나잖아요. 양도 차익이 많아졌으니까. 근데 그중에서 이 3천만 원 부분은 누가 먹은 거야? 개공이가 먹었지.
그 이제 어떻게 이제 시비가 거느냐? 이제 돈 줄 때 되면 시비 거는 거야. 야, 내가 어제 생각해 보니까, 아니 네가 3천만 원 처먹은 것도 내가 세금 내야 되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거 이상하네. 처음엔 그런 말 안 해. 계약 되고 나면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럼 네가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니 김 사장님, 아니 그때 3천만 원 주기로 하셔서 지금 다 해놓으니까 왜 지금 와서 또 세금 얘기를 꺼내고 그러세요? 꼭 그렇게 하기로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그 세금 얘기는 안 했고 당신이 그거 다 받는 거 웃기잖아. 하면 시비 걸어요. 아니 그러면 그거 빼고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A가 또 시비 걸겠죠. 나 못 줘. 나 500만 원만 줄 테니까 받으라면 받고 말하면 바로. 이러는 거야. 이해 가요? 그럼 여기 있는 C는 이제 A를 상대로 해서 소송할 수 있냐 없냐. 이분이 그래서 그날 저녁에 얼굴이 사색이 돼서 와서 힘이 쭉 빠져서 저한테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선생님 이렇게 해놓고 나서 500 준다고 받으려는데 진짜 너무 화가 난대. 지금 이 몇 달째 매달린 건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선생님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해드릴 수 있는 현실적 조언은 그냥 500 받고 끝내세요.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면은 자격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뭐 무슨 소송을 하려고. 그 무등록업자로 깜빵 3년 갈라고? 3년 갈래? 그냥 딴 거 해서 더 벌래. 예, 그래서 제가 현실적으로 그냥 뭐 밟았다고 생각하시고 넘어가세요. 뭐 현실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올해 열심히 하셔가지고 꼭 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하세요 말씀드렸고, 정말 힘들어도 야간에 안 빠지고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시험을 봤는데 예상대로 하나 모자랐어요. 자, 항상 그런다. 이상하게 실무 잘하는 사람은 하나가 모자란다. 참 이분은 진짜 실무 잘하거든. 근데 이상하게 92.5 맞은 사람들은 실무를 안 한다. 그리고 주택관리사 공부하러 가더라고. 희한하다. 공부만 하거든 이 사람은. 자,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 그러니까 제가 농담처럼 하지만 딱 요 사이에 있는 62.5들이 가장 돈을 많이 벌어요. 내 진짜 하는 말이에요 진짜로. 그래서 다음 연도에 대수생을 할까 말까 고민하시다가 이게 얼마나 힘들고 바쁘겠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얼굴을 못 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500만 원 받는 것도 법적으로 문제는 돼. 왜 문제가 되냐면 39 얼마예요? 이건 내가 할게 그러면. 자, 39 270이잖아요. 근데 500도 엄밀히 말하면 초과 보수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여러분 그 밑에 동그라미 4번 얘기 제가 하나 해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시험에는 요게 예전에 몇 번 나왔어요. 동그라미 4번. 우리나라의 경우는 순가중개계약에 4번이요. 체결 자체를 명문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공인중개사법에서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거나 사례증여 그 밖에 어떤 명으로 금품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줄 끝에부터 읽다가 동그라미를 제가 2개 쳐드릴게요. 순가중개계약 체결 동그라미. 체결 동그라미. 체결 자체를 처벌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김 사장님, 제가 3억 3천에 팔면 3천만 원 제가 먹을게요. 아유, 박 사장, 알았다니까 먹으라니까 하는 걸로 깜빵 가진 않아요. 왜? 강남에 있는 투자자가 땅을 안 살 수도 있으니까.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깜빵을 가냐고 10원짜리를 받아. 오히려 돈을 더 청구를 해야지. 기름값에 톨게이트비에. 안 그래요? 뭐 공짜야. 기름값에 톨게이트. 자, 근데 옆에 보면 실제로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그 보수를 뭐 해야? 수수 동그라미. 수수해야지만 처벌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500만 원 받는 것도 초과 보수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뭐 밟았다고 생각하시고 좋게 넘어가시고 따셔갖고 나중에 더 많이 버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게 기억나요. 이 토지가 있잖아요. 대표적인 순가중개계의 전형적인 사례예요. 항상 있잖아요. 땅 팔 때하고 팔고 나면 항상 이런 분쟁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소송이 몇 건씩 걸리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같은 거는 큰 의미는 없는데 토지가 제일 많이 그래요. 자, 이제 오른쪽에 일반 중개 계약서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순가 이해하셨어요? 자, 옆에 일반 중개 계약서. 자, 여러분들 일반 중개 계약이 뭔지 이제 감 왔죠? 그래서 일반 중개 계약서 제목 옆으로 화살표 뽑으시고요. 권장서식이라고 쓰세요. 권장서식. 권장서식이라는 것은 이 서식은 말 그대로 권장.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 서식을 정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는 얘기는 꼭 써야 돼요? 안 써도 돼? 안 써도 되니까 실무에서는 여러분이 그동안 수많은 중개업자분 사무실에 가봤지만 이 서식을 들이내미는 개공일을 본 적이 없지. 들이내밀어도 되고 안 내밀어도 되는데 실제로 중개업자들은 실무에서는 안 내밀어. 왜 안 내미냐면 자, 맨 밑에부터 한번 보세요. 그 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이름 쓰고 도장 찍는 데 있나 봐봐요. 서명 또는 이라고 써 있죠.
오늘 처음 와갖고 집 좀 팔아주세요 하는데 중개업자분이 들이대. 요거 도장 찍으라고. 도장 찍고 가라고 팔아줄 테니까. 아니 이걸 왜 찍어야 돼요? 찍으라고. 권장인데 나는 권장인데 쓸 거라고. 아니 아무 막 도장을 막 찍고 다녀도 돼요? 라고 생각하지. 오케이. 법적 효력이 없으니까 찍어줘도 된다고. 이렇게 말하는 고객은 없어요. 이거 뭐 오자마자 막 도장을 막 찍으래. 이거 뭐 찍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거부감이 느끼니까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할 때는 공부는 하지만 실무에서는 통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매번 하는 얘기지만 법하고 실무는 달라요. 그러니까 자꾸 실무에 대한 젖어서 그걸 여기다 적용시키지 말고 그냥 수험생이다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세요. 자, 그러면 일반 중개계약서를 보면 매도, 매수, 임대, 임차 그 밖의 계약에 체킹이 되고요. 자, 밑으로 내려오면 자, 의뢰인 갑은 이 계약의 뒤쪽에 표시한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개업공인중개사 을에게 의뢰하고 승낙한다 써 있죠. 그렇다면 거기 1번에 누구의 의무사항? 을. 그래, 을은 누구라고요? 개공이. 그래서 개공이는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성실히 노력해라. 그럼 뭐 읽으면 되지 뭐. 자, 2번. 갑의 권리와 의무사항. 갑은 의뢰인이에요. 자, 의뢰인은 이 계약에도 불구하고 중개대상물의 거래에 관한 중개를 자, 밑줄 하나 딱 치겠습니다.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다. 밑줄. 그러니까 여기 오늘 지금 계속 얘기하잖아요. 1교시 때. 다른 데 찾아갈 수 있다. 일반이요, 전속이요. 일반. 그 일반 중개계약서.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세요. 자, 3번에 유효기간 찾았죠. 거기에 가끔 한 번씩 가뭄에 콩나듯 나옵니다. 자, 당구장 표시가 하나 있을 텐데 유효기간은 꼭 이런 식으로 내요. 기출문제를 가르쳐드리면 유효기간은 6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틀리죠. 몇 개월이 원칙이래요. 그래. 실무에서 3개월, 6개월이 전혀 도움이 안 돼. 돈 버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대신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실무를 잘해도 그 사람은 무자격자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의 과정으로서 가져가는 거니까 그걸 3개월은 애워갖고 시험장 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중개 보수 손해배상이 있고요. 자, 맨 밑에 계약자 써 있죠. 맨 밑에. 자, 제가 시험에 나오는 거 두 가지를 그냥 1교시 때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계약자를 보면 중개 의뢰인 이름은 누구예요? 갑. 개업공인중개사 이름은요? 을. 그러면 갑하고 을하고 둘이죠. 그러니까 이 서식은 두부 작성인 거야. 근데 우리는 의뢰인이 되기 위해서 지금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가 되기 위해서 시험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럼 뭐가 기재되나 잘 봐요. 속안에 주소, 성명, 상호, 등록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같은 거 적죠. 근데 여러분들 거기 안에 잘 보면 두 가지를 제가 질문할게요. 서명 및 날인이에요? 서명 또는 인이에요? 그래. 또는이라는 뜻이 무슨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가 물어볼게요. 자, 내가 속여볼게. 여러분들 볼 때는 안 속을 것 같지만 이게 선배들이 바보는 아니잖아. 봐봐봐요. 일반 중개계약서를 지금 배우고 있죠. 저 좀 봐봐봐요. 일반 중개계약서를 배우고 있는데 이렇게 속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알고 있는 소공이 있죠. 자, 소공이 공인중개사법 공부했다 안 했다? 자격증 땄으니까. 자, 다시 공부했다 안 했다? 민법 공부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소공이도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말하신 게 문제인 거야. 거기 봐. 그 소공이 어디 있어? 자격증 있는데 못하겠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식적인 걸로 자꾸 시험장을 가는 선배들이 70% 이상이라는 거예요. 야! 소공이 없잖아. 장난치지 마. 이 사람이 20% 30% 합격자 모임에 오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을 위한 공부는 해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런 통밥으로 밀어붙이면 안 돼. 그거 뭐 어디 있어 거기에. 법대로 하는 거라고요. 실무가 정말 궁금하시면 찢어버리시고 안 보셔도 돼요. 나 이거를 쓰는 일반 중개업 쓰는 중개업자를 한 명도 못 봤어. 내 이때 강의 20년 넘게. 하지만 시험에는 출제한단 말이에요.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는지를 잠깐 제가 미리 보여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갖고 계시는 거기다 펜 꽂으세요. 자, 미리 보여줄게요. 116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자, 미리 보여줄게요. 116. 자, 거기 맨 위에 보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1이라고 써있나 봐봐요. 여러분들 그동안 분명히 집에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임대차계약서가 분명히 집에 있을 거야. 거기 분명히 중개업자분이 계약서 파일에다가 확인설명서 꽂아줬을 거야. 여러분이 안 봐서 그래. 집에 봐봐. 꽂혀 있어. 이거 안 써주면 제재가 업무정지야.
근데 어떤 중개업자가 안 써줘? 문 닫아야 되는데. 분명히 있어 집에.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적는 거를 제가 2교시 때 강의를 할 건데요. 116페이지, 117페이지 넘겨서 118페이지 보세요. 자, 이따 2교시에 다 다시 할게요. 자, 118페이지 맨 밑에 보세요. 자, 118페이지 맨 밑에. 거기도 서명날인하는 데들이 있죠. 일단 하나하나씩 내려와 보면 매도인 보여요? 매수인 보여요? 그 다음에 밑에 개공이 보여요? 개공이가 한 명 더 있는 거는 공동중개 때문에 그런 거니까 공동중개 빼고 읽을게요. 그러면 지금 등장인물이 몇 명이에요? 3명이니까 그건 세부작성이지. 그날 매매계약서 쓸 때 확인설명서 같이 써서 파일에 꽂아주잖아요. 셋이 앉아서 계약했잖아. 근데 그 안에 잘 봐. 매도인 매수인은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잖아. 우리는 개공이가 될 사람들이잖아요. 그 개공이의 기재사항을 가만히 훑어보면 앞에 봤던 서식하고 두 군데가 확 다르다는 게 느낌이 옵니다. 자, 읽어볼게요. 등록번호, 성명, 사무소 명칭, 그 안에 옆에 누구 써 있어요? 거봐.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문제 내서 시험은 만들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실무를 잘해도요. 시험 보면 하나 두 개가 모자란다는 거는 그 사람이 실무를 몰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야. 시험 공부를 못해서 그런 거지. 자, 질문 들어갑니다. 소공이 자격증 있음 없음? 있음. 공인중개사법 공부했음 안 했음? 했음. 확인설명서 작성할 수 있음 없음? 있음. 하는 순간 지난번에 없는 데가 있었는데 하는 순간 이제 그게 시험 공부가 부족한 거죠. 자, 또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거기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됐던 개업 공인중개사가 됐던 그 서식 안에서 가만히 봐봐요. 서명 또는 인이에요? 서명 및 날인이에요? 그거 봐. 이거 시험이라니까. 밋은 뭐예요? 밋은 둘 다 이름도 쓰고 도장도 찍고 둘 다 하란 얘기지. 그만큼 이 확인설명서는 중요한 거야. 저기 개공인님, 아니 저 이 집에 세입자 있다는 얘기 처음 들어. 아유, 나 환장하겠네. 매수인님, 저 그날 분명히 설명드렸잖아요. 증거 있어요? 이런단 말이야. 아, 나 기분 나빠서 계약 안 한다고. 자, 당신이 매도인한테 계약한 건데 받아오라고. 온갖 생 트집을 잡는다고. 그래서 이름도 쓰고 도장도 찍고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소공이도 봐봐요. 전문인이죠? 그렇잖아요. 그 사람 왜 전문인이 아니야? 앞으로 사장님 되겠죠. 그 사람도 이름도 쓰고 도장도 찍고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왼쪽에 아까 우리 앞에 있었을 때는 일반하고 전속은요. 이 동네. 서명 또는 인이요. 서명 및 날인이요. 또는 인이지.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는 서명 및 날인이지. 이해 가요? 이쪽에는 소공이가 작성할 수 없죠. 아니 뭐 하면 안 되냐 그러면 끝도 없고. 그렇게 따지면 뭐하러 자격증 따로 와. 빌려서 하지. 빌려서 해도 돼. 대신 언젠간 갔다 오는 거지. 그러니까 법대로 해. 법대로. 그러니까 소공이 서명 날인 규정이 없죠. 여기는 있죠. 그래. 그게 답인 거야. 그렇게 해갖고 이제 시간을 재서 내년 10월 달에 시험 봐서 몇 점이에요. 그리고 자격증 받고 못 받고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거 몰라도요. 아까 실무 잘하시는 분 전혀 상관없어요. 잘해요. 설명도 잘하시고. 자, 그래서 다시 앞으로 오세요.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자, 다시 105페이지. 자,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구속력이 있어요? 구속력이 없어요? 없죠. 딴 데 가도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름, 도장 둘 중에 하나만 할까요? 그것도 다 할까? 하나만 해도 되잖아. 서로 그냥 안 되면 많은 건데 뭐 이름도 쓰고 도장도 찍고 다 해. 그리고 옆 사무실로 가. 그거 얼마나 웃겨.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아무거나 하나 하세요. 그리고 끝냅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 보면 알겠지만 중개 의뢰인이 거기 봐봐요. 주소도 적고 성명도 적고 봐봐. 생년월일도 적어야 안 적어요? 딴 데 쑤실 사람이 거기에 생년월일과 전화번호 다 남기고 다니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부담스러워 하시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쓰고 있지 않다라는 게 그런 말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위로 넘겨보면 맨 위에서 세 번째 줄 권리 이전용이라고 써 있나 봐주세요. 찾았나요? 네, 그래서 권리 이전용은 가로 안에 뭐라고 돼 있죠? 매도, 임대. 그러니까 집을 팔아주세요 하고 찾아오면은 위에 동네를 적는 거죠. 이해 가요? 전세 좀 놔주세요. 그럼 위에 동네 박스를 적어요. 쭉 내려오세요. 로마 숫자 2가 보일 겁니다. 거기는 취등록 옆에 가로 안에 뭐예요? 매수, 임차. 이 동네 이사 오게 집 좀 구해주세요. 이 동네 전세가 얼마나 하나요? 반전세 월세는 보통 이만 안에 얼마나 하나요? 그러면 아래 동네를 적으면 돼요.
최근에 공인중개사 30, 31회 때도 이런 스타일의 문제들이 나오듯이 이 시험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해가 안 돼서가 아니에요. 실제로 그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밑에가 권리 무슨 용이에요? 취득용이죠. 시험이 이렇게 내요. 일반이나 전속중개계약서에 권리 취득용의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박스에 넣고서 기재사항이 아닌 걸 묶으면 1번 기역, 니은, 2번 니은, 디귿, 3번 디귿, 리을, 4번 기역, 리을 골라봐. 그리고 시험에 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들을 자주 봐갖고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우리가 애워서 가야 되거든요. 자, 그럼 한번 연구를 해볼게요. 자, 위에 보면 권리 이전용에는 구분 밑에 소유자 및 등기명의인 보이죠. 그리고 밑에 중개대상물의 표시. 그 다음에 권리관계, 거래규제 공법상 제한인데 일단 저는 기초 강의 때 제일 하나만 찍어달라 그러면 난 중개 의뢰 금액을 찍고 싶어요. 찍으세요. 중개 의뢰 금액 있잖아요. 됐나요? 그럼 중개 의뢰 금액은 팔아주세요 그럴 때 적어요? 구해주세요 그럴 때 적어요? 팔아주세요라는 매도라는 사람이 왔을 때 적는 거라는 거를 시험을 위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밑에 보면 로마 숫자 2는 취득용인 거 맞죠? 매수, 구해주세요 하고 찾아왔을 때는 항목, 희망 물건의 종류. 자, 하나 찍을까요? 취득 희망 가격 찍으세요. 띄시고 희망 지역 그 밖에 희망 조건 있는 거 보이죠? 그래서 거기에 취득 희망 가격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신다면 자, 이 정도 공부량인 거예요. 시험 문제 요즘 수준이. 그래서 자, 문제 출제할게요. 그냥 첫 바퀴니까 책 보고 대답하십시오. 자, 개공이가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할 때 로마 숫자 2 권리 취득용 매수 임차용을 작성할 때 됐어요? 중개를 의뢰받은 거 맞죠? 집 좀 구해주세요. 이 동네 이사 오게 전셋집이 얼마나 해요? 하고 의뢰를 받았을 때 기재사항으로 중개 의뢰 금액을 기재한다. 요 딱으로 문제 내는 거예요. 이게 40만 명 중에서 20% 걸러내는 시험인 겁니다. 자, 그럴 때 야, 중개 의뢰 금액은 매도 임대의 경우 네 장난하고 앉아있어 하고 답이 보이시면 스테이크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죠? 딱 그런 거야 문제가. 왜냐하면 낼 게 없거든. 이걸 갖고 어떻게 문제를 내겠습니까? 주관식이 없는데. 치사하지만 현실적인 겁니다. 그걸 얼마나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찾아가는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전속중개계약 먼저 알고 계십니다. 너만 믿을게 최선 다할게. 자, 요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쭉 내려오면 1번에 의뢰 의무사항이라고 써 있죠. 그리고 쭉 내려오면 갑의 의무사항은 이미 앞에서 했었으니까 제가 안 할게요. 자, 더 얘기하기 시간 아깝고 자, 3번 제목이 뭐예요? 유효기간 보이죠? 거기부터 유효기간부터 똑같아. 앞에 있는 일반 중개계약서하고 똑같은 짓거리 계속 한번 해볼게. 자, 유효기간에 당구장이 있죠.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유효기간은 몇 개월이 원칙? 그래, 3개월이 원칙. 6개월을 그럼 틀린다고요. 그 다음에 중개보수, 손해배상. 그 페이지 맨 밑에. 맨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갑과 을 두 개 나와 있죠. 중개 의뢰인 갑과 개공 을. 그러니까 두부 작성이고. 또 거기 개공이 안에 봐봐. 서명 또는 인이에요? 서명 및 날인이에요? 그래, 또는 인이고. 거기에 소속 공인중개사 있나 찾아봐요. 그래, 없잖아. 똑같잖아. 똑같아요. 그래서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 권리 이전용 매도 임대 나오는 거 보이죠? 예, 그래서 위에 박스 잔뜩 적는데 그 안에서 제가 하나만 오늘 기초 때 찍은 게 바로 무슨 금액이요? 중개 의뢰 금액.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로마 숫자 2에는 무슨 가격? 취득 희망 가격. 그래, 그게 다예요. 그 문제 낼 게 뭐 있어요? 그냥 그 정도지. 자,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좀 더우니까 잠깐 쉬었다가 챕터 2로 가겠습니다. 잠깐만 쉬겠습니다.